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계속 지난번 시간들에 이어서 그런 차원의 얘기들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현실을 살기 위해서는 이미,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영혼이 거기에 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영이, 먼저 그곳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먼저 영으로 가서 그걸 마치 현실로 받아들이고 느끼고 생각하고 그걸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거랑 이 현실이랑 무관하게 먼저 나의 내심, 그러니까 나의 영혼이 다른 현실로 내가 정말 원하는 현실로 가서 그 내가 원하는 현실의 분위기를 느끼고 그 기반 하에서 생각을 하고 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싶다고 해보죠. 우리나라에서 돈을 누가 제일 잘 법니까? 네, 재벌이겠죠. 뭐, 재벌 순위, 재산 많은 순위로 해서 1위부터 30위까지, 네, 네이버 치면 나옵니다. 30위 대기업, 우리나라 30위 대기업 치면 나옵니다. 네. 그 대기업 총수라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생각을 할까요? 매일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보낼까요? 네. 뭐 30위라고 해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죠. 뭐 삼성, LG, SK, 현대자동차, 포스코 이렇게 상위 5위권인데 어, 네, 삼성, 현대자동 잠깐만요. 올해 기준으로 대기업 순위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포스코 네, 이렇게 탑 5입니다. 여기서 뭐 가령해서 LG의 총수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이 LG의 총수입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보낼까요? 네, LG의 총수라면 뭐 일반 직원들하고는 만날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사장들하고 만나겠죠. 네. 각 그룹사, LG의 각 그룹사 사장 및 대표들과 만날 겁니다. 아니면 임원, 그리고 매일 회의를 하겠죠. 네. 현재까지의 사업 성과가 이렇고, 어, 앞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 힘을 쓴다. 내지는 경영적인 판단과 그런 생각들을 하겠죠. 뭐 어떠어떠한 분야에서 어떠어떠한 자금과 얼마만큼의 자금과 어느 정도의 인력을 투입해서 그리고 어떠어떠한 단기적인 경영 성과를 목표로 세우고 그걸 달성하기 위한 액션 플랜들을 세우고 그걸 하나씩 이제 할당을 하겠죠. 각 대표 및 임원들한테. 네, 주로 그런 일을 하면서 하루를 보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어떤 대기업의 총수가 아닌 입장에서 그거랑 똑같이 흉내내서 생각을 한다고 해서 돈이 나한테 들어오는 건 아니겠죠. 네. 그러면 그 대기업 총수가 맨 처음에 했던 일은 뭘까요? 네. 뭔가 자기만의 사업체를 세우는 일이겠죠. 네. 일단 먼저 사업자 등록, 사업, 뭐 개인이든 법인이든 그것부터 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주식회사면 뭐 주식을 획득하는 뭐 50%가 됐든 몇십 프로가 됐든 그것을 획득하는 그 일부터 먼저 했을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시점으로 되돌아가서 여러분이 그거랑 똑같은 일을 했다고 쳐봅시다. 네, 그렇게 해서 뭐 사업자를 냈습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사업자를 내고, 네, 그 다음엔 어떻게 부자가 될까요? 네, 뭔가 사업을 영위를 해야 되겠죠. 네, 여기서는 이제 각 개개인마다 구체적인 환경과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다양한 일들이 펼쳐질 것인데, 사업을 영위한다. 그러니까 자금과 인력을 동원해서 어떤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상품이든 서비스든 만들어내서 그걸 시장에 내놓아서, 그래서 고객한테 그걸 팔아서, 네, 돈을 버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되겠죠. 네, 그게 사업이고 그게 경영이겠죠. 네,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를 할 거냐? 여기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죠. 네. 그냥 과거의 논리에 의하면 뭐 단순히 뭐 학창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책을 뭐 달달달 외워서, 그래서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그래서 뭐 대학을 가서, 그래서 또 취업 준비를 해서, 취업 준비도 결국은 시험이죠. 네. 그래서 또 그 취업 시험을 공부를 해서 거기서 또 좋은 성적을 받아서, 그래서 기업에 들어가서, 그래서 뭘 하나요? 네, 뭐 시킨 일을 하겠죠. 시킨 일을 해서, 그래서 월급을 많이 받는, 뭐 월급을 뭐 500만 원을 받든 1000만 원을 받든 2000만 원을 받든 그렇게 많이 받는 거를 이제 목표로 보통 그렇게 이제 사회에서 가르치고 그렇게 교육을 받고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게 아닌 완전히 새로운 영역인 거죠. 사업을 한다는 것은. 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완전히 열려 있는, 열린 세상이기 때문에 뭐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으니까 동시에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게 돼버리는 거죠, 내가.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엄청난 노하우들이 필요한 거죠. 가령해서 뭐 내가 뭐 사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소기업이든 뭐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뭐 5년, 10년, 20년 이렇게 다니다가 어떤 특정 분야에서 다니다가 퇴직을 하고 이제 사업자를 내서 내가 뭔가 사업을 이제 시작한다. 그러면 그 과거에 자기가 수십 년간 쌓아왔던 경험치가 있는 어떤 분야가 있겠죠. 그게 뭐 제조업이 됐든 뭐 기술적인 분야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 그 자기의 과거의 경험을 살려서 어떤 내가 특정 사업을 하는 뭐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또는 이때 이제 사업을 할 때 또는 그런 자기가 회사 다닐 때 쌓아놨던 인맥과 그런 것들 을 통해서 이제 뭐 몇 명이서 뭉쳐서 동업을 해서 시작을 한다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과거에 자기가 쌓은 경험이 뭐냐? 그게 이제 또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뭐 회사를 다니면서 경험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자기가 계속 창업과 뭐 실패를 반복하면서 뭐 쌓여왔던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자기가 어떤 뭐 연구소나 대학에서 연구를 해서 어떤 특정한 노하우가 생겼다, 특정한 기술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기반으로 또 창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자기가 과거에 쌓아왔던 그런 경험들에 의해서 또 이게 다양한 모습으로 펼쳐질 수가 있단 말이죠. 사업, 창업이란 게. 그러니까 아무튼 결론은 뭐 사업체를 세우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재벌이 첫 출발점이 그거인 거죠. 어떤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지분을 많이 취득해야 되겠죠. 최소한 10% 이상, 10, 20, 30, 50, 뭐 혼자 한다면 100%를 취득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겠죠. 네, 그렇게 해야 그 사업체가 나중에 커졌을 때 그게 뭐 계속 유한회사가 되든 합자회사가 되든 주식회사가 되든 뭐 지분을 뭐 사업체를 키워나가는 와중에서 지분을 뭐 이렇게 또 남한테 줄 수도 있겠죠, 일부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내가 꽤 많은 꽤 많은 부분의 지분을 들고 있어야 된다. 최소 뭐 10% 이상, 20, 30, 50 이렇게 많은 부분을 들고 있어야 그게 그 사업체가 커졌을 때 내가 엄청난 재산을 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부자가 되려면 결국은 나만의 사업체를 뭐 나 혼자 세우든 아니면 여러 명이서 동업을 해서 세우든 그렇게 지분을 취득하면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걸 이제 키워 나가야 되겠죠. 네. 지금 대기업들이 보면은 뭐 수십 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창업주는 대부분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지금과 같은 큰 모습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시작을 한다라면은 마찬가지로 나도 지금 아주 작은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언제 크냐. 네. 뭐, 그게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모르죠. 뭐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뭐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수십 년 해도 뭐, 계속 그냥 똑같은 일만 반복하다가 뭐, 그냥 구멍가게 계속 자기 죽을 때까지 구멍가게 될 수도 있고, 뭐, 아무도 모릅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네. 그건 자기의 능력과 역량과 뭐, 운에 따른 달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인 거죠. 네, 사업이란 게. 아, 뭐, 그런데, 아무튼 이제, 어, 그 부자가 된다는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게 이제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모든 게 이제, 생각에 달린 거죠. 결국은 내가 처한 현실과, 어, 그거에 맞게끔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하루하루를 쌓아 나가느냐 그거에 달린 거죠. 네. 결국 돈 문제도 그렇게 연관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객관과 주관이 이제 조화롭게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네. 내가 지금 뭐 허황되게 재벌 총수랑 똑같이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게 내 현실에서 그대로 펼쳐지지는 않을 것이고, 따라서 나는 내 객관적인 현실에 맞게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또 반대로 이제 생각이라는 거는 완전히 자유롭기 때문에 내가 처한 현실에 굳이 100% 얽매여 있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항상 내 생각을 조정하고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내 현실 자체가 그렇게 나의 생각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현실이 내 주관에 이렇게 맞게끔 서서히 바뀌기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나의 생각과 이런 주관과 나의 상상력을 잘 사용한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은 좀 이번 시간에는 약간 좀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다른 주제로 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